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화요일 KTN 뉴스입니다. 주 애틀란타 총영사관이 민원실을 포함한 영사관 전체를 오늘부터 28일까지 일시 폐쇄합니다. 총영사관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22일 저녁 총영사관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게 되어 이 같은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총영사관 폐쇄 기간 동안 업무 예약한 민원인들에게는 개별 연락을 통해 재예약이나 방문 정수 등의 대안을 안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총영사관 측은 오늘 민원실을 포함 총영사관 전체 소독 작업을 실시했으며 총영사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은 현재까지 자가 격리 중이며 여타 직원들은 가족들과 함께 코로나 검사 후 음성 확인이 된 이후 순차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부 한인 업체들 가운데 직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을 업주에게 알렸으나 해당 업주가 계속해서 출근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결국 사직서를 제출한 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사망한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촛불 추모 집회를 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망자가 50만 명 이상을 기록한 것은 진정으로 암울하고 가슴 아픈 이정표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모든 미국인들에게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과 남겨진 사람들을 기억하기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차례가 되면 백신을 접종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모든 연방정부는 닷새 동안 조기가 개항됩니다.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지금까지 미국 인구 51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에 대해 초기 대응에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정치적 쟁점이 되면서 정치가 초기 방역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선 보건당국이 기본적인 방역 조처로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자 일부 정치인들이 마스크를 쓰라고 강제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마스크 착용이 방역 수단이 아닌 정치적 입장을 나타내는 성명처럼 받아들여질 정도로 미국이 정치적으로 분열됐다는 점도 코로나19 피해를 키운 요인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연방정부가 통일된 전략 없이 각 주에서 코로나19를 대응하기를 떠넘긴 것도 피해를 키운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 퍼듀 전 연방상원의원이 2022년 연방상원의원 출마 선언 일주일여 만에 불출마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데이비 퍼듀 전 의원은 오늘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많은 기도와 숙고 끝에 불출마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불출마 결정은 개인적인 것이며 정치적인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퍼듀 의원은 워녹 의원과 존 오소프 의원을 향해 가장 급진적인 자유주의자 중 2명이라고 언급하며 공화당이 민주당을 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배준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3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2,886만 7,662명, 누적 사망자는 51만 3,985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4만 89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392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80만 8,416명, 누적 사망자는 14,7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337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75명 증가했습니다. 항원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18만 2,405명, 신규 1,767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79,439명, 누적 사망자는 873명입니다. 어제 통계와 비교하면 신규 확진 환자는 16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73,336명, 누적 사망자는 1,020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9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늘지 않았습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4,840명, 누적 사망자는 826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556명, 신규 사망자는 20명 늘었습니다. 디캡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1,002명, 누적 사망자는 743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95명, 신규 사망자는 7명 늘었습니다. 홀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3,644명, 누적 사망자는 370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46명,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컴캐스트사가 라이즈 프로그램을 통해 소수계 스몰 비즈니스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팬데믹 기간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수계 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총 $500만 보조금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신청 자격은 직원 25명 이하의 사업체로서 3년 이상 운영해오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14일까지이며 $10,000까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라이즈 프로그램은 애틀랜타를 비롯해 시카고와 디트로이트, 그리고 휴스턴과 필라델피아 등 5개 도시에 해당됩니다. 애틀랜타의 경우 클레이튼과 캅, 디캡, 풀턴, 귀넷 카운티 지역 사업체가 해당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오는 3월 1일 시행되는 2021년 시민권 시험이 다시 2008년 버전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이민국이 12년 만에 시민권 시험 내용과 통과 기준을 대폭 수정하면서 작년 12월 1일 이후 시험 신청자부터는 난이도가 향상된 개정된 버전의 시험을 치러왔습니다. 그러나 개정 버전 시행 3달 만에 다시 2008년 버전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민국 측은 바뀐 시민권 시험의 높은 난이도로 인해 이민자들에게 잠재적 장벽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해 이전 버전으로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인천을 연고로 둔 SK 구단을 인수한 신세계그룹이 미국에 머물고 있는 추신수 선수와 연봉 27억 원의 입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신수 선수는 최근 메이저리그 7, 8개 팀이 좋은 조건의 제안을 건네왔지만 신세계그룹의 방향성과 간절함, 그리고 정성이 국내 복귀 결정에 큰 힘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연봉 27억 원은 롯데자이언츠 소속 이대호 선수가 가지고 있던 국내 최고 연봉 25억 원을 넘어선 기록입니다. 추신수 선수는 연봉 27억 원 중 10억 원을 사회 공헌 활동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K 와이번스 구단은 지난 2007년 해외파 특별 지명으로 추신수의 KBO 보류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신세계그룹이 SK 구단을 인수하면서 양도받았습니다. 오늘 새벽 7시 12분경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셰리프국은 단일 차량 전복 사고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고는 롤링힐스 에스테이츠와 렌초 팔로스 베르데스의 경계에서 일어났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사고 차량에는 엘드릭 타이거 우즈가 혼자 탑승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이후 전복된 차량에서 소방관들에게 구출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2월 23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